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시작하는 찐쌤의 주간 국내 투자의 정석 시간입니다. 저는 찐쌤 김진입니다. 이제 매일매일 시황을 하다가 주간 시황으로 전환하는 첫 시간인데요. 주간 시황이기 때문에 일일 시황과는 좀 구성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주간 시황이니까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시장 전반의 관점도 점검을 해보고 이번 주 자체를 좀 조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주간으로 큰 그림을 좀 잡고 주간 사이에 특별한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것만 따로 이제 제가 또 언급을 드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투자하는 데는 시간도 조금은 더 줄어들 것 같고 여러분의 고민도 조금은 더 심플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첫 주간 국내 투자의 정석은요, 이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글로벌 시장 분위기를 일단 좀 점검을 하고 우리 시장 금요일까지의 동향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매크로 동향도 체크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 일정,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검 포인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관점, 전략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런 순서가 보통 이제 유튜브 순서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보통 이제 여의도에서 어떤 시황이나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세미나를 하면 주로 브리핑할 때 많이 쓰는 그런 순서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미국 증시는 보면서 이 얘기를 할까요? 금요일날 반등을 했지만 기대한 수준의 반등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미국 증시 금요일날의 일중의 흐름인데요. 실업률 발표 이후에 이렇게 부진하게 약세를 보이다가 또 뭐 스캇베센트가 디톡스 피리어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약세 폭이 더 강화되기도 했다가 요 시간이 이제 2시 반이죠. 2시 반대가 이제 파월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이 파월의 연설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회복을 했고, 그래서 아주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 수준 반등을 하면서 그렇게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네, 미국 시장 보면 우선 고용 보고서부터 생각을 해봐야겠죠.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인 non-farm payroll 같은 경우가 15만 1000건으로 발표가 됐고 실업률은 4.1%로 발표가 됐습니다. 요 수치 하나만 딱 놓고 보면 아주 쇼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요. 네, 요 수치 이면에 보여지는 흐름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후에 노동시장이 악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충분히 암시됐던 고용 보고서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가 경기 침체 위험이 있고 이 경기 침체 위험은 실제로 이제 고용시장의 악화까지도 고려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고용 보고서는 결코 달가운 고용 보고서라고 생각할 수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앞서 봤던 대로 장초반 증시 약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스캇베센트가 디톡스 피리어드, 지금 이제 우리는 미국의 경제 구조를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는 언급을 했고 이것 때문에 앞서 봤듯이 증시가 낙폭을 더하는 그런 흐름이기도 했습니다. 요거 이야기는 뭐 제가 얼마 전에 전 세계 돈이 이동합니다 라는 썸네일의 영상을 통해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이게 했지 안 했지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큰 그림 잡는 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보셨으면 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파월 연설 이후에 증시는 급격하게 상승 반전을 했는데요. 사실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파월이 미국의 경기 상황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평가하지는 않는다. 뭐 요 정도 언급을 했고 여기에 금융시장은 안도를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시도 반등을 했고요. 금리도 장기물 중심으로 반등을 했기 때문에 파월이 약간의 안도감을 주면서 증시가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구나. 이렇게 보는 거는 맞을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 증시 반전 가능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금요일날 미국 증시는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보시는 것처럼 단기 하락 추세가 마무리되는 시그널 이런 것들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단기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 하락, 반등, 하락, 다시 상승 뭐 이런 왔다 갔다의 흐름을 보이면서 실제로 종가를 기준으로 해보면 낙폭의 강도가 조금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아직 하락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락의 강도가 둔화되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반전의 가능성이 조금은 더 쉬워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하게 될 것인지 여전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보더라도 아직까지 대다수의 주도주들은 단기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무리를 했지만 실적을 발표했던 브로드컴 같은 경우 장중에 보합 수준까지도 내려가기도 했습니다만 일단은 그래도 5일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어찌 보면 단기 하락이 마무리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팔란티어가 의외로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뭐 확실히 본격적으로 하락이 종료되고 상승 전환 혹은 반전이 시작됐다 라고까지 볼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시는 것처럼 1년의 낙폭 이후에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추가 하락보다는 반전의 개연성을 높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뭐 미국 증시가 본격적으로 반전을 할 거다, 반등을 하고 이게 반전으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뭐 단정지어서 생각해 볼 것은 아니지만 1년에 이런 흐름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그런 흐름들 정말 반등이 나오고 이게 반전으로 이어지면서 궁극적으로 중장기 추세가 결국은 지켜질 건지 여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고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깨름직하다 그리고 되게 위험한 형태이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오늘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같은 경우 아마 제가 금요일부터 그런 말씀을 조금 드렸던 것 같은데 좀 반전, 단기 반전, 그래서 중장기 추세 유지 이런 것들도 좀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좀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까지 증시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장기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주도주에서 존재한다라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 위험이라는 게 다분히 정부가 의도한 기술적 침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기술적 침체라고 하면 이것도 의외로 회복이 빠르게 전개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 뭐 주도주군이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지고 일부에서는 중장기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나타나서 걱정스럽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도주 랠리의 패러다임 즉 AI 투자 사이클 자체는 아직까지 종료된다라는 구체적인 시그널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보면 미국 증시가 뭐 본격적으로 반전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해 볼 수는 없겠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 반등을 시도하면서 반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지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글로벌 증시를 보게 되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미국 증시만 나쁜 거죠. 이제 유럽 증시가 지금 랠리 중인 건 알고 계실 거고 중국 증시 역시 상승세이지 실질적으로 약세 상황은 아닙니다. 아시아권 증시가 보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만, 일본 뭐 특별하게 랠리를 보이고 있거나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미국 증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락 추세 위험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글로벌 증시는 미국만의 약세 상황인 거고 글로벌 증시 전체로 보면은 약세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전체에서 어떤 충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엔달러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 엔달러가 내려가는 것 때문에 엔캐리 청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엔캐리 청산 위험은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확인을 했듯이 글로벌 시장 특히 미국 증시의 약세 상황이 우리 시장한테도 일단 치명적인 약세의 모멘텀으로는 작용하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 정도만 그냥 글로벌 증시에서 미국 증시는 지금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반전하고 있진 못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요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아직까지 위험한 조정 상태를 이어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전 개연성이 이번 주부터는 조금은 남아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의 약세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치명적인 약세로는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동향 자체는 우리 시장한테는 크게 영향을 주기보다는 그냥 심리적인 부분, 그냥 제한적인 영향만 줄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우리 시장 동향을 보면 그냥 이런 것 같아요. 지수 관련 대형주는 지속적으로 부진한 상태고, 일부 장기 하락 주식들의 개별적인 요인에 의한 반등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방산, 조선 등으로의 쏠려 있는 알파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씩 점검을 해보게 되면 지수 관련 대형주에서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는 여전히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추세를 상실한 상황에서 단기로는 하락 상태이거나 혹은 비추세 상태에서 변화가 없는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2차전지, IT,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그런 유사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날 일단 미흡한 반등을 보였다가 다시 재하락한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단기 하락 추세 자체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이거는 현재 우리나라의 매크로 상황과도 조금은 맞물려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 매크로 동향을 점검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최소한 지수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까지 의미 있는 변화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고, 의미 있는 변화의 변곡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는 이것부터 나타나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지 뭔가를 예측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일부 종목군에서 어떤 개별적인 요인으로 반전하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표적인 게 유통 섹터하고 철강 섹터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유통 섹터 같은 경우는 제가 금요일 날 아침에 말씀을 미처 못 드렸었는데, 이제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 진입에 따라서 다른 유통업체들이 반사적인 수혜가 기대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통업체들의 기본적인 상승의 원인이 소비 경기가 개선될 것 같은, 그래서 정말 유통 섹터에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요인은 없는 것 같고요. 철강도 사실은 유사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 철강 생산을 조정하겠다라는 이슈와 함께 최근에 포스코나 현대제철이나 아주 강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도 역시 궁극적으로 큰 틀에서 생각을 해보면 유통이랑 마찬가지의 형태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전방산업 자체가 큰 매크로가 좋아지거나 전방산업 자체가 좋아지면서 이쪽 산업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산업 내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그 구조 조정의 반사적인 수혜를 통해서 일부 남아있는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의 주가 상승 상황을 그렇게 폄하할 건 아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언제까지 뚜껑 열고 언제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주가 상승인 것 같습니다. 즉 제한적인 회복만 기대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오르는 거를 아주 무시할 건 아니지만 크게 기대할 만한 변화도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알파 장세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방산, 조선으로의 쏠림이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알파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산이나 조선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상황이, 우리나라 매크로 상황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거기서 반사이익 혹은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산업 환경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주목받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산, 지금 보여드리는 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방산이나 조선이나 업황이나 투자 환경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지금 쏠림이 심하잖아요. 이런 쏠림이 심화될 경우에는 주가의 흐름이 아주 깔끔한 상승보다는 울퉁불퉁한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시에는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조금 감안하고 있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매크로 전체가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에서 겨우 생각할 수 있는 일부의 종목군의 강한 상승이 있다라면, 일부의 종목군의 강한 상승이 좀 과도한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단기에 과도한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또 과도한 하락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면서 주가 자체가 굉장히 울퉁불퉁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좀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 매크로 펀더멘탈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로의 쏠림 현상은 계속해서 유지될
유지될 가능성도 높다. 이 부분까지도 생각하고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주가의 상승 형태는 울퉁불퉁하게 조금은 종목별 등락이 심화되면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는 감안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산, 조선 외에 이제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이라고 하면은 엔터 미디어 업종 정도인 것 같아요. 최근에 종목별로 등락이 막 하면서 제약바이오는 조금 이탈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로봇도 조금 이탈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이런데 그나마 아주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정치 권력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분수령이 되는 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일 이번 주에 조기 대선이 확정되게 되면 엔터나 미디어 업종은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요새처럼 우리나라에서 반중 정서가 득세한 적이 없는데 중국은 오히려 우리나라에 되게 친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라는 점, 이 점 잊지 말아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가 조기 대선으로 결정되게 되면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지금 되게 호의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과 맞물리면서 최소한 이 엔터 미디어 업종의 경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환경의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 여기까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시장은 지난주까지 부진한 매크로 상황에서 지수 관련 대형주는 계속적으로 부진했고, 이 부진한 매크로에 빗겨나 있는 종목군들의 상대적, 절대적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졌던 동향이었습니다. 미국 증시 약세가 실제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은 제한적이었다라는 게 지난주에 계속해서 확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이유를 따지자면 글로벌 증시에서 미국 증시만 약세 상황이고 글로벌 증시는 실질적인 타격이 없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난해 하반기 가장 약세를 보이면서 이미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점, 요 두 가지 점 때문에 미국 증시의 약세가 우리나라 증시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큰 틀에서 보자면 지난주에 전개됐던 흐름들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쉽사리 우리나라 매크로 펀더멘탈이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이 못 되거든요. 이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있었던 쏠림이 조금 강화되긴 했지만 방산, 조선 그 외에 약간은 현재 부진한 매크로에서 빗겨나 있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한 알파 장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종목별 등락이 조금은 심화될 가능성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린 여기까지 감안하고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매크로 동향들을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매크로 동향이 부진한 거는 그냥 다 주지의 사실인데요. 지난주에 일단 우리나라 수출이 얼마나 부진했는지 제가 아침 시황을 통해서 한번 업데이트를 했었고, 거기에 미국의 경기 침체 위험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본격적인 매크로의 개선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아직 우리나라는 관세 협상도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아주 단기간에 우리나라가 수출 부진을 극복하면서 매크로의 개선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나라의 매크로 펀더멘탈의 부진은 사실은 굉장히 장기간 이어져 온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장기간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게 되면 내부적으로도 악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조금씩 더 많은 숫자로 한계 기업들이 발생하고 있는 동향이 보여집니다. 한 몇 개월 전에 롯데그룹에 대한 얘기가 한번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중소형 건설사의 부도가 조금 나타나고 있고 이제 홈플러스도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신용 위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다행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아직까지 이런 신용 위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신용 스프레드가 이때처럼 이렇게 아직 발작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금융 지표상으로 신용 위험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흐름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일단은 여전히 금융당국이 어떻게든지 지금 때려 막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발적적인 신용 스프레드의 상승은 없는 상황인데요.
매크로 상황 자체가 앞으로 시간을 지내면서 개선이 될 것이 기대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될 게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신용 위험은 증폭될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열어두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이 조금 최근에 부도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것들이 결국은 부동산 PF의 위험으로도 옮겨질 여지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이제 뚜렷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위험이 더 증폭되게 될 때 금융당국의 힘으로 이게 막아내질 가능성보다는 막아내지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놓고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수출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매크로 경기는 현재 개선 가능성보다는 악화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출 경기의 지속적인 위축 속에서 현재 내부적으로도 그리고 신용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 상황이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상황은 신용 위험과 수출 위험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이런 매크로를 가지고 있다면 지수 관련 대형주의 급격한 개선 같은 경우에는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현역 시절에요, 이제 글로벌 투자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글로벌 투자를 할 때 우리 직원들과 같이 고민할 때 항상 제일 많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용 위험이 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조금 삼가하자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 신용 위험만큼 굉장히 큰 위험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고려해야 되는 위험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신용 위험이 낮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아주 직접적으로 은행만 본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지난해 보면 은행이 그래도 완만하게 우상향했잖아요. 주주환원이 높아지니까. 근데 아무리 주주환원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은행 같은 경우에도 현재 매크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낙관하기는 되게 힘든 상황이다. 여기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일정 점검해 보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 점검 포인트 어떤 것들 주목해서 보면 될 건지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외에서는 수요일날 US CPI 발표가 있고요. 금요일날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의 발표가 있는데 이 정도가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CPI 같은 경우는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에 한번 일시적인 쇼크를 준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 어떻게 될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의 경기 침체 위험이 어디에서 촉발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설문조사의 지표가 악화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 위험들이 거론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어떤 수준으로 발표될 것인지 주목해 볼 필요 있겠습니다. 근데 요 정도는 이제 해외 일정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 어찌됐던 조기 대선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주에 결정될지 뭐 다음 주에 결정될지 아직은 미정입니다만 뭐 뉴스들을 이렇게 보면 이번 주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기 대선 확정 여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 일시적으로 시장에 지수의 방향을 조금 만들 수는 있겠지만 지수 전체 방향보다는 내부 흐름에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다 라고 생각을 해요. 뭐 여러 쪽으로 제가 생각 못하는 여러 쪽으로 이렇게 작동을 할 수 있겠지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부분,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대중국 관련주의 조기 대선 결정에 따른 변화 가능성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뭐 크게 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특별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기 대선이 결정되게 되면 대중국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번 주 고려 대상은 뭐냐면 미국 증시 반전의 성공 여부인 것 같아요. 이번 주 제가 앞서 미국 증시 반전 개연성 자체는 놓지는 말자. 그 기대를 뭐 크게 할 건 아니지만 놓치는 말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게 제 생각인데요. 그리고 만약에
미국 증시가 반전에 성공하게 된다고 하면 일시적으로나마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 즉 여기서 해당하는 반도체라면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정도가 예상이 되겠죠. 이제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시적 반등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하이닉스나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AI 랠리의 아주 핵심에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큰 변화로 이어질 거다라고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 정도가 제가 현재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이번 주 점검 포인트이고요. 그냥 이거 제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인 거고, 이 외에도 뭐 점검 포인트 많을 텐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께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관점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이 분명 미국보다는 하락 압력이 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야, 미국 별거 있냐? 우리나라 장이 더 좋아.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현재 우리나라가 매크로가 부진한 건 아는데 그래도 조만간 개선될 것이 기대된다. 그런 기대감이 충만한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그럼 주식시장이 좋다라고 판단하는 게 분명히 맞을 겁니다. 근데 앞서 봤듯이 일단 우리나라 시장의 매크로 펀더멘탈이 조만간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기보다는 당분간은 오히려 더 악화될 가능성이 더 엿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재 증시 역시도 현재 부진한 매크로에서 비껴나 있는 일부 섹터들을 중심으로 한 알파 장세만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근데 이런 구조에서 그냥 미국 시장은 많이 빠지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잘 빠지지 않기 때문에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나아 보인다고 우리나라 시장의 투자 비중을 급속도로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여전히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쏠림이 또 심하기 때문에 가져가는 종목들의 울퉁불퉁한 주가 동향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주식 비중을 아주 높게 가져가자 그만큼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뭐든지 주식시장이 제일 빠를 거니까 주식시장에서만큼이라도 충분하게 의미 있는 변화가 실제로 나타나야 그래야 제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인 관점으로 우리 시장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은 지난번에 1일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20%에서 2에서 30%로 이렇게 레인지로 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뭐냐면 1일 시황을 하면 제가 여기서 5% 올립니다, 10% 올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범위를 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20에서 30%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포트폴리오는 늘 그냥 꼭 가지고 싶은 주식, 즉 우상향하는 개별 대형주를 가지고 있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앞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좀 주목해 보고 싶은 섹터는 엔터미디어 업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엔터미디어 업종 같은 경우에도 우리 채널에 따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이제 그거 안 보신 분 계시다면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첫 주간 국내 투자의 정석 시간을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1일 시황 할 때 미처 좀 다루지 못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좀 큰 그림들을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주간 시황이기 때문에 의외로 제가 그렇게 안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전망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여러분께 전달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미흡한 점이 많고 저도 주간 시황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완벽한 포맷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댓글로 많은 의견 주시면 제가 반영해서 또 수정하고 하면서 좋은 컨텐츠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견도 좋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빼고 이런 것들을 더 자세하게 다루자 뭐 이런 이야기들 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균형 잡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끔한 질책도 저는 환영합니다. 이상으로 주간 국내 투자의 정석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찐쌤 김진이고요. 바뀐 일정이니까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좋아요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일 시황이 많이 궁금하시다고 하면 제가 그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찐쌤의 진짜 시황이라는 걸로 제가 1일 시황을 거기다가는 계속해서 게재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것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이 일요일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의 회의는 내일부터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화이팅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부터 화이팅입니다.